네, 안녕하세요. FC 팬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일본 축구의 목표 월드컵 우승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토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선 현재 일본 축구를 보면 북중미 월드컵 32강에서 브라질에 탈락하면서 많은 축구 팬들이 예상하는 8강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그래도 조별리그에서 네덜란드, 튀니지, 스웨덴과 함께 죽음의 조에 속했었는데 1승 2무 F조 2위로 32강에 진출을 했죠. 또 그 전에는 일본이 아시아 최초로 잉글랜드를 웸블리에서 승리했고 카타르 월드컵 이후로 유럽팀한테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어요. 제가 카타르 월드컵 이후로 일본을 계속 보면서 북중미 월드컵에서 사고 한번 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도 토너먼트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지만 경기력이 그냥 너무 부럽더라고요. 심지어 32강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2대1로 졌을 뿐이지 일본이 먼저 선제골 넣으면서 전반전은 일본이 브라질을 상대로 전술적으로 우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아팀이 10년별 대회가 아닌 전 세계가 지켜보는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자신들의 플레이를 한다는 건 확실히 일본 축구가 세계 축구 수준과 차이가 많이 좁혀졌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일본이 대진 운이 너무 없어서 그렇지 대진 운만 따라줬다면 일본 월드컵 8강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일본 축구 인기도 높아진 점이 부모가 한국 사람인데 2002 월드컵 레전드 이천수님 매니저 철맨한테 우리 아이가 축구를 하는데 일본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다고 하고 가수 김정민 아들 김도윤도 한국에서 축구하다가 자신의 엄마 국적인 일본으로 가서 축구해가지고 일본 10년별 대표팀에 발탁돼서 골도 넣었어요. 확실히 일본 축구가 많이 올라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일본의 월드컵 우승이 가능하냐? 우선 첫 번째로 월드컵 발탁된 선수들과 안 된 선수들입니다. 이번 일본의 북중미 월드컵 최종 명단을 보시면 26명 중 무려 23명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저번 카타르 월드컵 때는 26명 중 20명이 유럽파였는데 지금은 유럽파도 더 많아지고 현재 주전 선수 대부분이 카타르 월드컵을 나가면서 월드컵에 대한 경험도 생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번 일본 대표팀은 대한민국과 같은 역대 최고의 황금 세대라고 봅니다. 근데 엔도 와타루 선수가 부상으로 북중미 월드컵에서 하차와 동시에 대표팀 은퇴를 했잖아요. 그 대체 선수로 마치노 슈토, 메넨글라드바에서 뛰는 선수를 발탁했습니다. 어쨌든 유럽파 23명입니다. 다시 봐도 일본 대진 운이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부분은 일본 대표팀 최종 명단에 발탁이 안 된 선수들인데 보시면 일본 대표팀 최종 명단에 발탁이 안 된 선수들도 미쳤습니다. 월드컵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 중 골키퍼, 수비수, 공격수에서 한 명씩 빼고는 다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제가 이거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일본에 유럽파가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과 일본의 축구 갭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것도 느끼지만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 축구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유럽 진출을 했다 해도 경기 출전을 제대로 못하는 선수도 있지 않냐 할 것 같은데 여기 월드컵 명단에 발탁이 안 된 선수들이 다 일본의 주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다 소속팀에서 주전 혹은 준주전급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일본은 핵심 선수가 부상을 당해도 전력에 큰 손실이 없고 월드컵 같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도 경쟁력이 높았던 거죠. 물론 여기서 미토마 미나미노는 부상 때문에 월드컵 명단에 제외됐고 대한민국도 유럽파가 30-40명 정도로 적은 건 아니지만 일본은 유럽파 114명입니다. 이 선수들 말고 유럽에서 뛰는 선수 오지게 많아요. 하여튼 일본 전설의 일군 얘기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점 보완입니다. 원래 일본 선수들이 기술은 되게 좋잖아요. 이전에 일본을 상대했던 유럽팀 벨기에, 잉글랜드 이 팀들이 발밑으로 일본을 상대했다가 고전했었고 이번에 브라질도 전반전에 발밑으로 일본 상대했다가 고전했었습니다. 가만 보면 손흥정 감독이 오랫동안 강요했던 기본기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건지 저 스스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일본이 축구를 정말 잘하지만 약점도 있겠죠. 그 약점이 뭐냐? 바로 피지컬입니다. 일본이 발밑이 좋은 만큼 공중볼 싸움이 정말 약했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 자체가 키가 작은 나라여서 공중볼 싸움이 약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 월드컵 때 벨기에를 상대로 이길 뻔했는데 피지컬이 밀리는 거 보고 이때부터 일본이 피지컬을 보완하기 시작해서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일본 대표팀의 평균 신장이 180이 넘고 북중미 월드컵에서 네덜란드, 스웨덴 피지컬과 신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상대로 몸싸움을 해도 나름 힘이 느껴졌어요. 물론 지금도 유럽팀들이 전력을 바꿔서 힘으로 밀어붙여버리면 일본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일본 대표팀 최종 명단에 고토 케이스케 선수가 이번 일본 대표팀에서 키 190이 넘는 유일한 선수고 토트넘으로 이적하고 지금은 메넨글라드바흐에서 인대 중인 타카이 코타 선수 월드컵 명단에 발탁은 안 됐지만 타카이 코타 선수도 키 190이 넘는 거 보면 일본이 신장을 키우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이 피지컬도 약점이었는데 다른 약점이 스타 선수가 없다는 건데 월드컵 우승이 목표라고 하면 스타 선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일본의 A급 선수는 차고 넘치는데 대한민국처럼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S급 선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미토마, 미나미노, 쿠보
이런 선수들이 일본 대표팀에는 스타 같은 존재인 거. 근데 세계 축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스타 선수라고 하기엔 거리가 좀 있죠. 일본 축구 레전드 나카자와 유지가 일본에 혼자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적인 선수가 없다. 팀플레이만으로는 월드컵 우승을 하는 건 힘들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일본에 스타 선수가 없다기엔 스쿼드 자체도 미쳤고 일본이 A급 선수도 그렇게 잘 만드는데 스타 선수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본 축구협회의 압도적인 지원입니다. 제가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축구를 잘하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일본의 DMM.com이라는 기업이 벨기에 리그 신트트라이던 팀을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었고 다른 축구 유튜버 김진짜님도 며칠 전 올린 영상에서 이 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JFA TV를 보면서 일본의 어린 선수들이 바이에른 리옹 아약스 이런 팀에서 훈련하는데 경기는 안 뛰니까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일본 축구협회가 2023년에 JFA 아디다스 드림로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일본의 축구 잘하는 유망주들을 1년에 5번씩 2주 동안 단기 해외 축구 유학을 보내서 세계적인 선수로 육성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매일 연령대가 중고등학생들, 축구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선수들입니다. 이 드림로드가 잠깐 해외 축구 유학을 가는 거지만 이 잠깐이 축구 선수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이에 반대로 대한민국에는 이런 게 없냐 하면 2002년에 월드컵 4강 가고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축구 발전시키려고 해외 유학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2009년에 완전 종료돼 버렸어요. 이것도 대한축구협회가 무능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도 슈퍼러브에서 월클FC 보면 축구 유튜버들이 유소년 해외 축구 유학에 힘을 써주시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앞서 말한 드림로드뿐만 아니라 일본이 독일 디셀도르프에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여기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일본 선수들의 기량, 언어, 문화 적응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에이전트 스카우터들도 같이 일하고 있어서 일본 선수들이 유럽 진출할 때도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일본 선수들이 유럽에 가도 살아남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만약 제가 일본 선수였으면 유럽 진출 더 과감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일본의 독일 디셀도르프 베이스 캠프 시설이 너무 좋아서 일본 대표팀이 유럽 원정 갔을 때 디셀도르프 베이스 캠프를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런 거 보면 정몽규 회장은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장에 앉아있으면서 도대체 뭘 한 건가 싶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다 갈아엎고 지금이라도 일본 보고 배워야 해요. 뭐 아무튼 일본이 2050년에 월드컵 우승할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월드컵 우승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제가 볼 땐 일본 선수들의 플레이와 기세를 보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일본 가서 어떻게 축구를 가르치는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축구 주제를 팬심으로서 재미있는 분석과 토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